내가 지휘한 전차. 한 번의 포격으로 전쟁의 흐름을 바꿨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저는 26살이고 1918년 당시 경상남도 진해 해군기지에서 복무 중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해군 포병대 소속으로 전쟁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우리 해군이 운용한 특수 철도포대와 그들의 엄청난 활약에 관한 것입니다. 1918년 한반도는 아직 전쟁에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았지만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외국에서 일어나는 혁신적인 군사기술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된 초대형 철도포대가 우리의 관심을 끌었죠. 이 무기들은 거대한 포탄을 장거리에서 발사할 수 있어 전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무기들의 설계와 운용에 대해 배우며 언젠가 우리 해군이 직접 이런 첨단 무기를 다루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해 해군기지에 한 통의 긴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해군이 개발한 14인치 59경 철도포대를 한국 전장에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무기는 단순한 포탄 투하가 아니라 복잡한 기계장치와 전술통신, 그리고 철도 네트워크를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하며 적의 보급선을 타격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해군 전함에서만 보던 거대한 대포가 육상에서 철도를 타고 움직인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진해 해군기지에서는 특별한 부대가 조직되었습니다. 대포를 운용할 승무원부터 보급, 통신, 수리 인력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군 출신들이었고 저는 그중 포병대의 일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들을 조립하고 시험하는 데 전력을 다했으며 곧 실제 전장으로 투입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역시 이 신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복잡한 기계 부품과 철도 차량들을 조립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무엇보다도 이 무기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선 철도 노선의 상태와 터널 크기, 교량의 하중 한계를 모두 고려해야 했습니다. 진해에서 시작한 훈련은 부산과 대구까지 이어졌고 실제 전투 지역인 경기도 일대까지 철도포대를 이동시키는 실험도 병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긴장과 기대 속에서 진행되었죠. 이렇게 저는 한국 해군 최초로 운용된 철도포대에 탑승해 전쟁터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18년 봄, 진해 해군기지에서 철도포대 준비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우리 부대는 대형 철도포와 그에 딸린 각종 차량들을 조립하며 작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포병으로서 대포의 조준과 사격 준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무기체계는 단순한 대포가 아니라 자체 동력과 보급, 통신시설을 갖춘 이동식 전투기지나 다름없었죠. 각 차량은 탄약 운반, 병사 숙소, 주방, 정비소, 심지어 통신지휘소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철도 위에서 움직이며 전투를 벌일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철도포대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기동성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대형 포병은 고정된 자리에서만 사격할 수 있었지만 이 철도포대는 적의 움직임에 따라 신속하게 위치를 옮겨가며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동성은 철도 노선과 터널, 그리고 다리의 크기와 무게 제한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기에 우리는 매일 지도와 현장 조사를 병행하며 이동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일대의 산악 지형과 좁은 터널은 큰 도전이었죠. 철도포대의 운용은 해군이 담당했지만 육상에서의 작전은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바다에서 거대한 전함 위 대포를 다루던 것과는 달리 철도 위에서 움직이는 포를 조작하려면 전혀 새로운 전략과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조준사가 되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격 계산과 통신 절차를 익혀나갔고 훈련을 통해 팀원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특히 통신장치와 무전기를 통해 전투기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일은 매우 혁신적이었고, 이를 통해 사격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철도 포대는 단순히 적군을 직접 타격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급로, 철도 교차점, 군수기지 등 전략적 요충지를 장거리에서 공격해 적의 군수망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 부대는 이런 전략적 임무에 큰 자부심을 느꼈고, 실제 전투 투입을 앞두고 모두가 긴장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컸습니다. 한 번의 사격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매일 밤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드디어 철도 포대의 첫 실전 투입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진해에서 부산을 거쳐 경기도 일대까지 이동하며 우리는 적의 보급로를 파괴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철길 위에 거대한 포가 움직이고 그 뒤를 따르는 각종 지원 차량들이 한 줄로 이어진 모습은 마치 강철용이 땅 위를 기어가는 듯한 장관이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저마다 묵직한 임무를 안고 다가올 전투를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철도 포대가 우리 해군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무기가 될 거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치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도 포대의 첫 실전 투입을 앞두고 우리는 마지막 점검과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진해를 출발해 부산, 대구, 그리고 서울 근처까지 철도 노선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우리 대원들은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현실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철도 인프라였습니다. 한국의 철도 노선은 아직 전쟁과 대규모 군사작전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았고, 특히 산악 지역을 관통하는 터널과 좁은 교량들은 거대한 철도 포대의 무게와 크기를 감당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이런 제약들은 우리의 이동 속도를 크게 저하시켰고, 때로는 장비를 분해해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품 손상과 조립 지연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수시로 철도 노선의 상태를 점검하며 우회로를 찾았지만 그마저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적군의 정찰과 공격에 대비하는 것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철도 포대가 움직이는 동안 적군은 끊임없이 우리 위치를 탐지하려 했고, 공중 정찰기와 저격병, 심지어는 기습폭탄 공격까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차량들은 일정 부분 장갑으로 보호되어 있었지만 직접적인 공격이 이어질 때면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한밤중에 발생한 기습 공격은 우리를 크게 놀라게 했고 다친 동료들도 생겨나면서 모두가 전투의 냉혹함을 실감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철도 포대의 증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목표는 적의 주요 보급선을 차단하는 것이었는데 대포가 발사하는 포탄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적의 철도 교차점과 보급기지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그 파괴력과 사거리 덕분에 적의 보급망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로 인해 전선의 적군 병력 이동이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이 성공은 우리 부대에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전투 참여 대원 모두는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전투 중에도 우리는 철도 포대의 한계와 문제점을 계속 발견했습니다. 특히 날씨와 지형 조건이 우리의 작전을 제한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계 고장으로 인해 사격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며 해결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부대원들은 점점 더 단단한 팀워크를 만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우리가 이 무기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결의 사이에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우리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적군이 우리 철도 포대를 추적하여 우리 이동 경로에 대규모 매복과 기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고 앞으로 다가올 전투가 단순한 포격 임무를 넘어 목숨을 건 싸움이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부대는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긴장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쟁터에서의 첫 실전 투입은 단순한 임무 수행을 넘어 우리 모두의 한계를 시험하는 시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단순한 전투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적군의 매복 소식이 전해진 그날 밤, 우리 부대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철도 포대가 이동하는 철로 주변 숲은 적의 매복병들로 가득하다는 첩보가 있었기에 우리는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대포와 차량을 감싸고 있는 장갑은 어느 정도 보호가 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승무원들의 생존이었기에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준 담당으로서 대포의 정확한 사격을 준비하면서도 언제 닥칠지 모를 공격에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날 새벽, 우리 철도 포대는 조용히 철길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긴 열차는 마치 유령처럼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철도 옆나무 숲에서 총성과 폭발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적의 매복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대포 차량 주변에 있던 지원 차량들이 즉시 대응 사격을 시작했고 우리 역시 대포를 신속히 조준해 적의 집결지를 겨냥했습니다. 총탄과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우리는 철도 포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긴박하게 경로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적은 소규모 기습 부대였지만 우리 철도 포대가 움직이기에는 충분히 위험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기는 철도 위에서 강력한 포격을 퍼붓는 것이었기에 적의 매복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무전 통신과 정찰기의 지원이 필수적이었고 저는 그들의 보고를 들으며 포구를 조절했습니다. 첫 발사 후 대포에서 쏘아 올린 거대한 포탄은 숲속 적진 한가운데를 강타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나무들이 부러지고 적군의 매복 부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철도 위에서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신속하게 다음 공격 지점으로 이동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적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소규모 공격대를 보내 우리 진영을 방해하려 했고 몇 차례는 철도 교량을 폭파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한 지원 차량이 적의 포화에 맞아 크게 파손되었고 몇 명의 동료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부대의 기술병인 이준호가 있었는데 그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응급 수리를 지휘하며 우리 무기체계가 멈추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 부대의 팀워크와 결속력을 실감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해가 떠오를 무렵 우리는 매복지대를 완전히 벗어나 목표 지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대포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사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조준 장비를 점검하며 곧 있을 첫 포격에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훈련과 준비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있었음을 느꼈고 이 임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첫 전투 경험은 단순한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의 공격과 예상 밖의 장애물들은 우리의 작전을 계속 시험했고 저 역시 앞으로 다가올 전투에서 우리 부대가 어떤 어려움을 마주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저의 결의도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한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철도포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포신이 철도 위에 고정되고 포탄과 장비들이 신속히 정리되는 동안 저는 사격 준비에 필요한 계산과 통신 점검에 몰두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했고 모든 신경이 오로지 명중률과 임무 성공에 집중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격 명령이 떨어지고 대포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거대한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산과 들을 울렸고 포탄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적군의 탄약 보급 창고를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엄청난 파편과 연기가 치솟았고
우리 부대원들은 성공적인 타격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한 방이 적군의 보급망을 크게 흔들리게 만들 것이라는 자신감이 모두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결코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군은 빠르게 대응하며 우리 위치를 파악하려 했고, 곧이어 적의 포병과 항공기가 우리를 향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대포 차량과 탄약 차량을 감싸는 장갑은 그들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막아주었지만, 공격이 계속되자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통해 지휘관과 끊임없이 연락하며 포격 위치를 바꾸고 숨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포격 위치를 옮기면서도 우리는 적의 보급로를 계속 타격했습니다. 철도포대 특유의 기동성을 살려 우리는 신속하게 이동하며 적의 반격을 피했고, 동시에 전략적 목표물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장비 고장과 보급 부족 문제도 발생했지만, 기술병들과 지원 인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모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대 내 엔지니어 박지훈의 빠른 수리는 우리 작전의 생명선이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공격 작전 중 저는 점점 더 이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철도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적의 핵심 보급로와 철도 교차점을 정확히 타격하는 우리의 대포는 마치 전장의 신기루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피해도 컸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부상하거나 목숨을 잃었고, 그 중에는 제가 가장 신뢰하던 조수 최현우도 있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큰 슬픔과 동시에 전투의 엄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전투는 치열하게 전개되었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마다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며 한 발 한 발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부대가 쏜 포탄 중 하나가 적군의 중요한 철도 터널을 정확히 타격해 완전히 붕괴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성공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우리 모두는 전장의 영웅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기가 닥쳤습니다. 적군이 우리 철도포대를 추적해 더욱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는 앞으로의 작전이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려워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저는 부대원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더욱 단단히 뭉쳐야 한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부대가 보여준 엄청난 위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동료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최현우, 이준호뿐만 아니라 여러 젊은 병사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임무를 완수했지만 그 희생이 과연 옳았는지, 혹은 더 나은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조용한 텐트 안에서 저는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철도포대가 전쟁의 흐름을 바꾼 것은 분명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가해진 부담과 고통도 컸습니다. 그 거대한 무기를 움직이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자원이 필요했고, 적의 집중 공격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가끔 과연 이 무기가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줄까 하는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포탄 한 발이 적의 보급선을 파괴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대원의 희생과 전투의 고통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가 이 무기를 운용한 이유를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단순히 포탄을 쏘아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우리의 나라와 동료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철도포대는 그 목적을 위해 태어난 무기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적은 더 빠르게 보급을 이어가며 더 큰 피해를 입혔을 것입니다. 이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또한 우리가 겪은 문제점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철도 인프라의 한계, 장비 고장의 빈번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의 기습과 공격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점들이었습니다. 이 문제들이 앞으로의 작전에서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마도 더 나은 통신체계와 정찰 시스템, 그리고 신속한 보급과 수리가 필요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동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철도 포대를 지휘하는 자리에서 나는 많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부대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때로는 무모한 도전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 무기가 가져올 변화와 승리를 믿었기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적이 우리 철도 포대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며 대규모 공격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나를 다시 한번 긴장시키면서도 앞으로 닥칠 위기와 싸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무기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줄 수 있을지, 나는 그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적의 대규모 공격 소식이 전해진 후, 우리 부대 전체는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밤낮 없이 철도 포대 주변을 순찰하며 적의 움직임을 감시했고, 무전기에서는 끊임없이 긴급 보고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우리 첩보병이 보고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적군 내부에 우리 부대의 움직임과 작전 계획을 누설하는 배신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부대는 철저한 보안하에 움직였고, 각자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신뢰를 쌓아온 터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적의 기습 공격이 빈번해졌고, 우리의 이동 경로와 작전 타이밍이 정확히 노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배신자의 존재는 우리 작전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나는 즉시 내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배신자를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부대원들 중 누가 적에게 정보를 넘겼는지 알 수 없었고,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불신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긴장되고 부대 내 불화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습니다. 배신자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야 했고, 그렇지 않다면 부대의 단결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도 적은 우리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습 폭격과 지뢰 설치, 그리고 포격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부대는 연일 위기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동료들과 함께 배신자의 정체를 밝혀내고 부대를 재정비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수색과 감시가 강화되었고 내부 감찰팀이 조직되어 철저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포착되었고 그중 한 명이 점차 배신자로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우리 부대의 통신 담당 병사였던 김현수였습니다. 그는 평소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인물이었지만 조사 결과 적군과 밀접한 연락을 주고받았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현수의 배신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고 나는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는 배신이 용서받을 수 없었고 결국 그는 우리 손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 배신 사건은 우리 부대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욱 단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의 위협이 가중된 상황에서 내부의 적까지 등장하자 우리는 더욱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부대 내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모든 대원들이 서로를 신뢰하며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나는 마음 한켠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현수가 왜, 어떻게 우리 부대에 침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넘긴 정보가 적의 다음 공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더 큰 위기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김현수가 체포된 후 부대 내 분위기는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경각심도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배신자의 존재가 우리 작전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는지 깨닫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은 단순히 한 사람의 배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조사팀이 김현수의 통신 기록과 은밀한 접촉 장소를 추적하던 중 우리 부대 내에 또 다른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고위 장교 중 한 명이 적군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심이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고 그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는 불신의 늪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과 분노를 느끼면서도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내부 감찰은 더욱 철저해졌고 모든 장교와 부대원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된 조사에서 한 명의 중령이 의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행동과 통신 내역에서 적과의 접촉 흔적이 포착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대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기에 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부대의 사기 저하와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컸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 적군은 우리 내부 분열 상황을 알고 있는 듯 더욱 공격 강도를 높였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폭격과 기습은 우리를 지치게 했고 부대원들은 점점 피로와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지휘관으로서 부대의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내부의 배신과 외부의 압박이 겹치면서 그 한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중령과의 면담을 결정했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실을 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강력히 부인했지만 점차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일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적과 정보를 주고받은 이유는 복잡했습니다.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협박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인간적인 고뇌 속에서 선택한 길임을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부대 내에 적의 협박과 심리전이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경고하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부의 적뿐만 아니라 외부의 위협과도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대 내 심리 지원과 보안 체계를 대폭 강화하며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과 배신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더 큰 음모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적의 다음 수는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함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나는 점점 더 깊은 수수께끼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앞으로 우리 부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부대는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내부의 배신과 적의 끊임없는 공격, 그리고 중령의 고백까지 겹치면서 우리 모두는 마치 지뢰밭 위를 걷는 듯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철도포대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력한 의지로 적의 보급로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격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밤중에 우리 철도포대가 위치한 철도 구간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진 것이다. 눈앞에서 철도가 산산조각 나고 차량 몇 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적의 대규모 게릴라 공격이었다. 그들은 우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계산했고 한 번의 강력한 타격으로 우리 전력을 크게 약화시키려 했다. 포화 속에서 우리는 무너진 철도를 긴급 복구해야 했고 동시에 적의 추가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불길과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는 가운데 우리 대원들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지휘소에서 무전기를 꽉 쥔 채 부대원들에게 침착함을 잃지 말라고 다독였다. 그 순간 우리 모두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생존과 임무 완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강렬한 연대감을 느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공격 이상이었다. 우리 내부에 심어져 있던 배신자가 적에게 정보를 넘겨준 결과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얼마나 깊은 음모와 위협 속에서 싸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사였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철도 포대의 기동성은 심각하게 제한되었고 우리의 작전 능력은 큰 타격을 받았다. 부상자와 장비 파손도 속출하며 전투는 점점 더 험난해졌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우리 부대는 더욱 강해졌다. 상처 입은 철도 포대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결속을 다시 한번 다졌다. 나는 이 순간을 철의 의지라 불렀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에 맞서 싸우는 우리 부대의 정신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이 앞으로 닥칠 더 큰 시련의 전조임을 직감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무언가 커다란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고 있음을 느꼈다. 내부의 적, 외부의 적,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의 운명까지. 모든 것이 뒤엉킨 이 복잡한 전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거대한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또 한 번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전율과 함께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공포와 동시에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 우리 모두의 목숨을 지켜내겠다는 강한 결심에 사로잡혔다.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일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운명은 무엇일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다. 철도 포대가 입은 폭발 피해로 인해 우리는 큰 위기에 처했다. 무너진 철로 위에 서서히 다가오는 적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우리 부대의 운명이 걸린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부대원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급히 복구 작업에 매달렸지만 불안과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컸다. 나는 지휘소에서 무전기를 붙잡고 모든 인원에게 침착함을 당부하며 상황을 통제하려 애썼다. 그런데 그때였다. 복구 현장 한복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진지 한쪽이 붕괴하면서 우리를 배신한 내부 인물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적군과의 내통만이 아니라 우리 부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은밀히 적과 협력해왔음이 밝혀졌다. 그가 바로 중령이었다. 그의 배신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협박을 넘어서 우리 부대를 파괴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부대원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나는 그의 배신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절감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배신자의 배신이 드러난 순간 부대원들은 서로를 더욱 굳게 믿으며 단결했고 마지막까지 싸울 준비를 다졌다. 나는 그들에게 이 싸움이 단지 우리 개인의 생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와 자유를 위한 것임을 강하게 상기시켰다. 그 뒤로 우리는 제한된 자원과 시간 속에서도 철도 복구를 마치고 다시 한번 적의 보급로를 향해 포탄을 쏘기 시작했다. 쇠사슬처럼 이어진 철도 포대가 다시 한번 전장 위를 달리며 적의 요충지를 무너뜨리는 그 순간 나는 가슴 깊이 울리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다. 수많은 희생과 배신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우리의 의지,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전쟁의 불씨였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중령의 배신과 적의 지속적인 공격,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릴 더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이 싸움이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 우리 삶의 근본을 건 싸움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을 뿐임을 알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무전기를 들고 속삭였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 눈빛은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미스터리와 운명을 암시하는 듯했다. 끝나지 않은 싸움, 그리고 밝혀져야 할 비밀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